여가 및 관광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산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롯데타워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와 더불어 부산 원도심을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부지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바로 이 공간에서 부산 롯데타워가 조속히 완공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혹시 또 공사가 중단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였습니다. 그만큼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롯데타워 건설 공사인데요. 먼저 그러면 그동안 과정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20년 동안 특혜 논란, 네. 그리고 경관 심의 불합격,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 규모 축소, 네. 명칭 변경, 백화점 영업 논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네, 제가 거론드린 것뿐만 아니고도 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었는데요. 드디어 착공에 들어갑니다. 이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롯데타워 그리고 LCT에 이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규모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남은 사안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지금 6년 정도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마련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데쇼핑 측에서 예산을 잘 마련해서 우리 이 수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롯데 측이 공개했던 새 조감도가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롯데타워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상황이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속이 되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조감도는 사실 네이밍 공모를 할 때에 비춰주었던 조감도와 다른 조감도가 이번에 나오게 되었었고요. 거기에다가 경관 문제까지 합쳐지면서 또다시 부산 시민들을 걱정하게 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선 좀 어긋나는 부분이고 아쉽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여러 랜드마크 건물들이 그랬듯이 그 디자인을 100% 찬성한 사례들은 없었습니다.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또 다른 북항에 대한 재개발 문제도 있고 영도나 다른 원도심과의 조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타워를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서울 롯데타워의 경우에서도 최초에 건립을 했을 때는 많은 부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은 또 사랑받는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이에 대한 디자인 논란은 계속해서 좀 변화가 있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아마 두 가지의 반응이 엇갈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와 하는 반응하고 뭐지 하는 반응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사회가 성급한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감도를 보고 매우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저 비판을 먼저 하는 이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롯데 측에서는요, 이 조감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건립하면서 또 바뀔 예정이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또 심의를 다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하는 이런 잘못된 사회 분위기도 조금 우리가 바꿔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과의 조화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안전 문제와 컨텐츠 문제입니다. 빌딩풍에 대한 주제를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연속이 되는데요. 결국은 북항에서도 계속 고층 빌딩이 세워질 텐데 그 마천루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빌딩풍에 대한 관리도 이번 타워의 건립에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결국은 원래 취지대로 이 부산 시민들과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는 타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컨텐츠 구성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할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 특히 어떤 게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 서울의 롯데타워를 모티브로 한다고 합니다. 이제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라운지나 스카이 워크와 같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층부는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쇼핑타운, 또 외식타운, 뭐 영화관 등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중층부의 하단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 뭐 실내 테니스 코트라든지 스크린 골프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부산시와 롯데 측이 충분히 협의해서 잘 하겠다는 메시지도 있었으니까 정말 저는 이 기회에 기업이 사회와 지역과 연대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선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주거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던스가 있는 있죠. 근데 상황이고 부산은 이건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애초에 개발 허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에서도 논란이 있었고요. 다만 23년 만에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는데 아직까지도 내부의 컨텐츠에 대한 고민이 계획 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인 상황입니다. 네네. 더군다나 원도심에 있는 시민분들과도 소통을 좀 통해서 그렇다면 안에 어떠한 컨텐츠가 들어가면 좋을지 시민 공청회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이밍을 받는 것처럼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도 아쉽고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부산 시민분들께서 이제 해운대나 광안리 중심으로 모여져 있던 이러한 관광이나 그리고 쇼핑에 대한 기능이 이제 동구와 그리고 영도구 네네.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게끔 다양한 문화시설이 필요해 보입니다. 뭐 갤러리를 포함해서 체험형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전 연령대가 좀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이나 또 결국은 롯데에서 이끌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부산의 상징인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시민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이 롯데타워가 지어짐으로써 100만 명 관광객 유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게 되겠죠? 네, 저는 가능할 거라고 네네. 봅니다. 이제 롯데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롯데 자산을 또 부동산 자산을 매각해 가면서까지 이거 건립할 계획을 또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거대 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장이나 이렇게 저희가 좀 익숙한 요즘의 관광지와는 또 다른 매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항구가 보이는 바다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광객분들께서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있겠지만 분명 뭐 면세점이나 여러 쇼핑타운이 복합적으로 마련이 될 테니까요. 영도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두 분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